세계 괴기 이야기 총집합. 귀신이다! 외국편 저주가 붙은 다이아몬드. 다니엘 셀바는 프랑스 사람으로 작은 상선의 선장이었다. 그의 배가 남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잠시 정박하게 되었을 때였다. 한 흑인 추장이 찾아와 말했다. 의약품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셀바는 기꺼이 의약품을 나누어 주었다. 추장은 몇 차례고 절을 하며 무엇인가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셀바는 그것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푸른 빛이 나는 아주 큰 다이아몬드였다. 굉장한 다이아몬드다. 그런데 흑인 추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았다. 셀바는 추장에게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이아몬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한평생 편히 살 수 있다. 셀바는 무척 기뻤다. 배를 타는 일은 힘들고 위험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가자마자 선장직을 내던졌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팔려고 보석상에 내놓았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너무 크고 값진 것이어서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어 했다. 셀바는 머릿속으로 자신의 미래를 여러 가지로 상상했다. 다이아몬드가 팔리기만 하면 시골로 가서 큰 저택을 사고 땅도 산다. 전원 생활을 즐기는 거야. 아니야, 시골에서 살면 답답할 거야. 항구 도시에서 술집을 해보는 건 어떨까? 벌려놓기만 하면 돈을 벌 텐데 말이야. 셀바는 무척 행복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는 셀반의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이아몬드가 몹시 탐났다. 그래서 그는 평민은 왕실의 허락 없이는 값비싼 보석을 가질 수가 없다 하고 억지를 부려 다이아몬드를 강제로 빼앗아 버렸다. 셀바는 너무도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국왕에게 몇 차례나 탄원서를 올렸다. 그러나 국왕은 셀반의 탄원을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목걸이를 만들어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선물했다. 셀바는 실망에 빠져 술을 마시며 거리를 떠돌아다녔다.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 다이아몬드만 빼앗기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쯤 떵떵거리며 살 텐데. 빼앗긴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 생각이 났으며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셀바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 말았다. 유서의 내용은 저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다이아몬드를 빼앗아간 왕을 저주한다. 그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고 있는 왕비도 저주한다. 앞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가질 모든 사람들을 저주한다. 나는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거는 모든 사람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셀반이 죽고 몇 년 지나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왕과 왕비는 혁명군에 붙잡혀 단두대로 끌려가 목을 잘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다. 그 뒤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행방을 감추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은 70년이 지난 1861년 가을이었다.
마그레가는 네덜란드의 보석상이었다. 그는 사막을 여행하다가 목이 말라 다 죽어가는 한 상인을 구해주었다. 그 상인은 담례로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마그레가에게 주었다. 마그레가는 고향으로 돌아와 이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기의 상점에 진열해 놓았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값이 엄청나게 비싸서 7년간이나 팔리지 않았다. 1868년 3월 마그레가의 보석상에 7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강도들은 마그레가와 그의 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다른 보석들과 함께 강도들의 손에 넘어갔다. 강도들은 스페인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모두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탐냈다. 그래서 서로 가지겠다고 싸움을 하다가 6사람이 죽고 1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보석상의 가족을 죽이고 동료들을 모두 해쳤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나의 범행을 자백하고 싶다. 강도는 경찰을 불러 모든 것을 자백하고 다이아몬드를 내놓았다. 그리고 죽었다. 다이아몬드는 네덜란드로 돌아갔으나 주인이었던 마그레가와 그의 가족이 모두 죽었으므로 스페인으로 되돌아와 경매에 붙여졌다. 몽고의 추장인 브루홀티는 한 여자 가수를 사랑하고 있었다. 결혼 선물로 저 목걸이를 선물하면 무척 기뻐할 거야. 브루홀티는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여가수의 목에다 그것을 걸어주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했다. 이때 이 광경을 질투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그 여가수를 짝사랑해온 청년이었다. 저 여자를 빼앗기면 내 일생은 끝이야. 청년은 브루홀틴과 여가수를 향해 권총을 쏘았다. 브루홀틴은 쓰러지면서 청년에게 단검을 던졌다. 세 사람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다. 다시 한동안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행방을 감추었다. 1923년 6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죽은 사람은 목사인 존슨이었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문제의 푸른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 존슨 목사는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의 습격을 받아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죽었다. 1949년까지 27명이 이 푸른 다이아몬드를 가졌는데 모두 죽었다. 1949년 이후 이 푸른 다이아몬드는 어느 성당에 맡겨졌다. 성당은 비좁고 낡았다. 그래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기로 했다. 건축 비용은 푸른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 목걸이는 경매에 붙여져 캘리포니아의 농장 주인에게 넘어갔다. 농장 주인은 이 목걸이를 자기의 농장을 20년 동안 충실하게 보살펴준 관리인 모빌에게 주었다. 모빌은 술집의 여가수 수잔과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 이 목걸이를 수잔에게 결혼 선물로 줘야겠다. 모빌은 결혼식 날만 기다렸다.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괴한들이 농장을 습격했다. 모빌은 괴한들에게 반항하다가 살해되었다. 경찰의 수사로 범인들이 잡히고 목걸이는 모빌의 약혼자인 수잔이 갖게 되었다. 수잔은 왠지 그 목걸이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이 목걸이의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크고 아름답다. 값이 굉장히 나갈 것이다. 이 목걸이는 성당에 맡겨지기 전에는 어느 목사의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살해되었다. 모빌도 이 목걸이의 임자가 되자마자 살해되었다.
나는 무섭다.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 수자는 불안에 떨다가 마침내 목걸이를 처분하기로 했다. 수자는 잘 아는 전당포 주인을 찾아갔다. 이 목걸이 사세요. 전당포 주인은 목걸이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니야. 난 이걸 살 만한 돈이 없어. 10달러만 주세요. 수잔, 미쳤어? 이건 100만 달러도 더 나가는 물건이야. 이 목걸이에는 저주가 붙은 것 같아요. 목걸이를 갖자마자 약혼자가 죽었어요. 10달러만 주시면 팔겠어요. 전당포 주인은 수잔에게서 목걸이를 샀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더구나 수잔이 저주가 붙은 것 같다고 했어. 어서 팔아버려야지. 전당포 주인은 큰 보석상을 경영하는 호손을 찾아갔다. 호손은 목걸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다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굉장한 보석입니다. 혹시 훔친 건 아닙니까? 전당포 주인은 목걸이를 산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전당포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호손이 말했다. 저주가 붙은 목걸이라. 그거 재미있군요. 호손은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목걸이를 샀다. 그리고 값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저주가 붙은 목걸이라는 것을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그의 보석상으로 목걸이를 보러 몰려들었다. 1년이 지나기까지 호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뉴욕에 있는 한 신문사의 기자가 우연히 저주가 붙은 목걸이 소문을 듣고 호손을 찾아왔다. 호손은 목걸이를 사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목걸이를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기자는 그 목걸이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 제목은 저주가 붙은 다이아몬드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호손은 자신의 서재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호손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기사를 실은 신문사에서는 호손의 자살을 목걸이의 저주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과 함께 목걸이의 내력을 추적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호손의 가족들은 죽음을 부르는 저주의 푸른 다이아몬드를 뉴욕 박물관에 기증했다. 지금도 이 다이아몬드는 뉴욕의 박물관에서 그 신비스러운 푸른 빛을 내고 있다.